안녕하세요. 연애버릇 80가지 달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9가지 특징 중에 8번째, 망상적 사고와 해리 증상입니다. 병적인 잘못된 판단이나 신념을 이렇게 스토리화 시켜서 스스로 믿는 것을 말해요. 원인은 불신입니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거나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또 만성적인 불신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죠. 누구나 착각이나 망상적 사고는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문제는 완전한 사실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그 이유가 공허감과 결핍감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좀 특징이 자주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착각을 넘어서게 되면 망상, 또 망상을 또 믿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행동이나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실과 다른 어떤 왜곡된 정보를 갖게 되는 원인이 그 과거 경험과 어떤 정보로 인해서 생긴 나름의 어떤 그 지식이에요. 이제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정관념이나 어떤 배경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수학에서는 어떤 공식, 영어에서는 어떤 문법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것도 여기서는 좀 해당이 되세요. 잘생긴 사람이 뭐 바람둥이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스키마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잘생긴 사람을 보게 되면은 바람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스키마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거부하게 되고 상대의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대하게 되죠. 그 스키마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잘생긴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해봤더니 바람둥이는 아니더라 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스키마가 바뀌게 되겠죠. 망상의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스키마에 대한 것도 내용을 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망상, 특정한 상대에게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다라고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뭐 선의적인 어떤 상대의 어떤 호의 그런 거에도 내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연인 관계에서 상당히 원만한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필요해서 나를 만나는 건가? 또는 뭐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만나는 건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경우 또 해당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한 말이에요. 만정이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줬대. 결혼할 생각도 없다면서 그런 걸 덥석 봤냐? 이렇게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반응이에요. 나한테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냐? 너는 어떻게 만족이라는 게 없냐? 뼈 빠지게 열심히 사는데도 나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 능력 있는 놈이 그렇게 부럽고 좋으면 그런 놈 만나. 괜히 사람 상처 주지 말고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또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나한테 바라는 게 왜 그렇게 많냐 라는 말씀도 잘 하시죠. 이제 이 남자친구분께서 그 스키마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는 이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고 또 친구를 부러워하고 있고 나를 무능하다고 무시한 거다.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다라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에는 그 여자친구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무시가 된 상태인 거죠. 스키마로 인해서 본인이 그걸로 이해를 하고 만들어낸 생각인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상대는 우리 관계는 내가 놓으면 놓아지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색정망상입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유명인과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믿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부정망상, 이건 질투망상이라고 하는데 의처증, 의부증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연인 관계에서는 꿈에서 상대가 바람 피웠다고 현실과 구분 못해서 이렇게 막 시비 겨우는 경우 있죠. 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신체형, 이건 이제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믿는 거예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하고 좀 다른 게 그건 이제 의심에 불과하다면 이건 믿음입니다. 신체적 증상이 또 그렇게 나타난다고 믿고 있고요. 또 그래서 본인은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믿는 경우 해당이 돼요. 또 몸에 세균이나 벌레가 서식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몸에서 악취가 난다라고 믿는 경우죠. 뭐 이외에도 나를 좋아한다라는 믿음.
이건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심증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믿는 경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쳐다보는 눈빛이 달랐다. 대화를 하는데 연신 웃으면서 하더라. 나한테만 특별히 다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좋아한다, 또 호감을 보인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전화번호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묻게 되면은 좀 얼버무리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촉. 내 촉은 틀리지 않아. 내 느낌은 어긋난 적이 없어. 뭐 이렇게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죠. 뭐 친구한테도 물어봤더니, 아, 맞대, 이건 그린라이트.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경우예요. 근데 자신의 어떤 세계에 빠지게 되면은 상대의 얘기를 스키마를 통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왜곡시켜서 듣게 되고요. 또 그 왜곡된 내용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리 증상. 이거는 망상적 사고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억이 상실되거나 또는 다른 인격으로 교체된다거나 하는 증상입니다. 근데 해리성 기억 상실증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이렇게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견디기 힘든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연인 관계에서는 전 연인과의 어떤 사랑했던 감정 그런 걸 또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또 깊이 사귀었고 또 긴 기간 동안 만남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 그때 그 사람하고는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을 안 했던 게 사랑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사랑했던 감정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자, 해리성 둔주. 이건 정처 없이 헤매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어디? 난 왜 여기? 뭐 이런 경우.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현재의 어떤 생활 터전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인이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다른 인격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때는 이제 과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게 원인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겁니다. 또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거는 다중인격인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어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고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다른 인격이 고통받고 학대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그 인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고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이제 그 상황에서 본인이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마음이 다른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할 때 정체감의 혼란으로 인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근데 해리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가볍게 하는 거는 누구나 망상적 사고나 해리 증상은 좀 가벼운 경험은 하게 되죠. 근데 간혹 저도 합니다. 근데 그런 때 이제 이렇게 놀라게 되거나 뭐 그럴 때는 제 안에 아저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명을 그분이 지르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또 지하철에서 멍하니 있다 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신 차려서 이렇게 눈 제대로 이렇게 뜨고 보니까 앞에 분하고 계속 제가 시선을 맞추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뭐 이건 의도된 거이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바퀴벌레도 막 때려잡는데 연인만 있으면 막 놀래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치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이것도 그 순간은 다른 인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가 빙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막 혀짧은 소리가 나오고 또 모기가 날아다니는 소리를 하시면서 그걸 애교라고 믿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뭐 귀엽다, 이쁘다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그래요. 물론 취향이긴 합니다만. 근데 또 공공장소에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불편한 광경이기도 합니다. 또 인생은 한 방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없거니와 또 인생이 또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 뭐 다 이렇게 숨은 노력이나 어떤 수고가 또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한 방에 대한 어떤 망상을 갖고 계시는 거죠. 또 종교에 대한 어떤 깊이 빠져서 또 현실을 부정하고 사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대체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의심병이 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피해 의식도 상당히 강하다는 게 또 특징이죠. 이런 경우 이제 주변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배신감이나 어떤 적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로 인한 어떤 방어 기제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망상 체계를 만든다거나 해리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거죠. 그래서 성장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상황,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